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주총회 후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이슈는 포스코 홀딩스의 주주총회 후기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은 포스코가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을 진행하면서 본점 소재지를 포항에서 서울로 옮기면서 이슈가 발생했었고요. 그때 주주총회에 참석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2022년도였습니다. 2022년도에 주주총회 후기인데 못 들어갔다. 그리고 포스코 타워가 두 군데 있는데 주주분이 잘못된 곳으로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를 여기가 맞다라고 안내를 받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올바른 곳을 찾아갔는데 갔더니 그 앞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진이 이렇습니다.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이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주총회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노조에서 와서 입장을 못하게 막고 난동을 피우다 보니까 안전 조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주총회 후기는 없다. 들어가지도 못했다. 주총이 9시에 하는데 나는 8시 50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고, 9시 10분쯤에 이제 직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됐다. 입장 제한은 두 개 됐다. 끝나버렸고, 건물 전체가 주총 장은 설정돼 있어. 니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주총 후기는 없다. 그리고 나서 주총 끝나고 나서 이제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주총 끝나고 나서 이제 홍보팀 사람들이 나와서 옆에 있는 하동강으로 다 모신 다음에 하동강 설렁탕을 다 지급을 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10억 넣는데 뭔 대우가 이러냐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아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비싼 거 주문해 드리고 막 드시라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게 2022년에 진행된 포스코 홀딩스의 주주총회였고요. 그 다음 2024년도에 작년에 벌어진 주주총회인데 주주총회에 들어갔더니 이미 금속노조에서 와서 난리를 펴고 있어가지고 주총장 입구가 통제가 됐고, 그리고 겨우겨우 안내를 받아서 주총장을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거기는 주주총회를 하는 곳이 아니었다. 주총장 말고 그 옆에 다른 공간을 마련해두고 주총을 구경해라. 뭐 이런 거죠. 주총 관객을 볼 수 있는 그런 별도 장소를 이제 마련해뒀고, 그러면 이제 이분 기자니까 이야기한 거죠. 좀 아는 분이다 보니까. 주총이 어디서 열리냐? 그리고 나의 의결권에서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스태프분들이 나 모르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거 보면 이제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임의로 이제 그 배치를 하고 있고, 만약에 당신이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절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말 항상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결국은 이제 주총장이 따로 있고 그 주총장에서 열리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중계를 하는 그 장소가 따로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질문을 하라는 거고, 이제 이분의 의문도 그런 거죠. 내가 주총장이 입장도 못했고 별도 장소에서 주총을 보고 있는데 내 의결권 행사는 어떻게 되냐? 못하는 거죠. 사실상 못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건 이제 그 전에 안건 심의에 필요한 그 의결권 다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분의 의문은 이제, 주총 온라인 중계하는 거는 고마운 일인데, 그렇다면 내가 굳이 주총에 올 필요가 있냐? 주총에서 나는 질문도 하고 싶은데 질문할 기회도 못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래저래 물어봤더니 포스코 홀딩스의 관계자는 현장에 참석한 주주들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 투표가 가능했다. 근데 이번 주총에서는 안건에 이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예 못 들어봤기 때문에 이의가 없었던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2025년도 동일합니다. 2025년도에도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 밖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고 시설은 차단을 하게 되고 회사 본사의 문을 다 막다 보니까 직원들도 출근을 못 해가지고 근처 카페 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게 포스코 홀딩스의 2022년부터 벌어진 주주총회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알아야 될 게 요약을 해보면 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 주총에서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한 거 했고요. 그리고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고, 물론 이제 그전에 전자투표를 할 수 있었냐, 그럼, 전자투표를 할 수 있었지 않냐, 그래요. 뭐,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할 수 있었고요. 주총에 참석한 사람들은 의결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주총의 결의 취소 등의 소송 제기는 가능한데, 소송하더라도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소송을 했을 때 이게 실익이 있냐 없냐를 보기 때문에 이미 회사 쪽에서 의결권 의결권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 안건 심의에 필요한 안건 통과에 필요한 의결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소송 제기는 못 이기고요. 그럼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굉장히 사사건건 소송을 많이 하는 그 행동주의 플랫폼들은 뭐 하고 있냐? 작은 상대 위주로 이제 다 소송 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닌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소송 걸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그리고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의 이야기, 행동주의 플랫폼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상대로 만약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여기는 그 대기업인데 참, 뭐 정확히 말해서 주인이 따로 있지 않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와, 그런데도 이 그 주주총회의 운영 방식은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80년대와 90년대의 그 섀도우 보팅이 있었을 때의 주총의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이 대단한 지금 2025년도, 2022년도도 마찬가지였고, 이 내용을 보면 2022년도는 무조건이라고 뭐 이제 워낙에 이제 금속노조나 이런 부분이 좀 강경파죠. 강경파가 있고 막 서울 본사의 상경까지 올라와서 뭐 주주총회장, 물론 그 노조분들도 주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다수의 그 주주들과 회사 본사 직원과 뭐 주주총회의 안정을 위해서 22년까지 그뭐 그냥 그 안건도 좀 크리티컬 했고 그리고 또 이슈도 많이 됐죠. 예. 그렇게 그냥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좀 교훈 삼아서 그 다음에 좀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 회사 자체의 마인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 개념이 그냥 회사가 끝낼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의 의견 거는 중요하지 않고 뭐 듣기 싫다 이거죠. 듣기 싫다 이거죠. 듣기 싫고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다. 이거 거의 뭐 제왕적 그 하다못해 제왕적인 그런 회사들 그 재벌 기업 회사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포스코 그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도 영국의 DR까지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런 이지랄을 하네. 그리고 뭐 23년도 이런 거야 뭐 23년도 22년도 2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코로나 방역 때문에 뭐 그렇다.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코로나 때 이때 이제 좀 주총 문제가 있었죠. 법상 뭐 이렇게 그 온라인 투표라든지 이게 안 되죠. 전자투표하고 온라인 투표는 좀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방역수치 50인 이상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결혼도 못 하고 있는 판국이 무슨 주총을 지금 뭐 이거는 어쩜 뭐 그럴 수 있고 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다른 데도 다 진행을 했거든요. 여기 참 좀 문제가 있는 회사고 그리고 2025년도도 이렇게 했다? 충돌과 고성이 난무하고 문싸움을 그냥 뭉그러 잡고 이제 옛날에는 진짜 한 90년대 정도에는 이제 섀도우 보팅이 있을 때는 한 5% 7%만 갖고 있어도 문 닫고 그냥 섀도우 보팅으로 다 이제 처리를 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문 열어놓고 이제 그 철거 용역 사람들 부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원칙적인데 그 양태를 아직도 이렇게 한다. 야, 이거는 완전히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포스코 회장님이 첫 취임이신데, 이거 매년까지는 아니고 이제 거의 3년에 한 번씩 바뀌시는 거죠. 관치로, 거의 관치라고 보죠. 예. 이런 분들이 또 대부분은 고시 패스하고 이제 승승장구하시고 이제 정권 바뀌시면서 이제 국회의원 떨어지면 이런 데 오시는데 대부분 참 아니면 뭐 재경부 차관 뭐 이렇게 하시다 오신 분들 많은데 이런 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게 주인 없는 회사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총장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홍차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액트나 헤이홀더나 이런 데는 또 조용하네요. 진짜로.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그 기자들도 뭐 난리 나고 이러고 있는 거는 그냥 대놓고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걸 상대로 소송을 하면 꽤 될 텐데 거기다 포스코로 주가가 아마 2차 전지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어느 회사들처럼 뭐 주가에 대해서 이제 반감들도 엄청 날 거고 그런데 소송이 없는 걸 보니까 역시 대기업은 대기업이다. 대기업은 대기업이다. 일설에 의하면 대기업에서 악의적인 기사를 썼던 그 기자가 아니라 신문사는 그룹 차원에서 그 광고를 다 뺀다. 광고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들까지도 얘기해가지고 그 언론사의 광고를 다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근데 솔직히 그 행동주의 플랫폼 그레이드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의 이게 법무팀 대기업 법무팀이라도 변호사 기껏해야 한 3명 미만인데 하여튼 그런 법무팀조차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게임이 하면 박살나죠. 그러면 이제 플랫폼 자체가 없을 때까지 계속 소송을 걸겠죠. 어, 대기업에서 이제 반소. 주주총회 뭐 무효 소송은 주주를 대행해서 하는 거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들로 뭐 명예훼손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없어지게끔 개인한테도 계속 걸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율사분들께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주 정의 실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냥 허울 좋은 명분인가? 라고 혼자 생각합니다. 라고 혼자 생각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포스코는 문제가 좀 그러네요. 포스코 좀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한번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가 포스코 한 주를 먼저 사겠습니다. 다음 주총은 한번 기회가 되면 포스코 주총을 한번 가봐야겠네요. 사무실도 근처네요. 생각해보니까 바로 밑이네. 네. 우선 포스코 주식을 다음 주에 한 주씩 사서 내년 주총에 한번 참석해 보는 걸로 하고요.